예, 안녕하십니까. 엄일웅입니다. 오늘은 앞전 하학 전치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학 우측 제1소구치의 플랩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증례는 오래전에 임플란트가 예정된 증례였는데 이미 치아도 다 부러지고 루트 레스트만 남았고, 특이하게 보시면 루트가 많이 길어져 있으면서 하이퍼시멘토시스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임플란트보다도 발치가 더 어렵습니다. 하이퍼시멘토시스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상태로 2-3년을 지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레디오 루센트 에어리아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의 앵킬로시스랑 비슷한 양상이죠. 그래서 발치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골질도 매우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마지널 본과 3번에도 조금 남아있는 마지널 본에 비해서 3D로 보면 4번은 거의 마지널 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라비알 쪽을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다른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하악 소구치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링괄 코티칼 본을 기준으로 한다 강의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위의 뼈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하고 노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발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먼저 시켜서 치아를 충분히 탈구를 시킨다. 그 다음 크라운이 거의 부러져 있으므로 루트를 섹션을 해서 뽑아내면서 라비알 쪽 얼마 남아있지 않는 라비알 본에 대한 데미지를 최대한 줄인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치한 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라비알 쪽 남아있는 마지널 본 약간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거의 CT에서 보시던 대로 월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임플란트 시키기가 불가능해서 GBR을 먼저 하기로 하고, 몰더블에 BMP 코팅된 덴틴 파우더를 두 덩어리를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넣어서 GBR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해야 되는데요. 앞선 하악 전치부의 경우와 같이 버티컬 인시전을 하기에는 라비알 바칼 본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물론 이때 준비된 블록을 쓰면 됩니다. 블록을 쓰면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 환자가 블록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남아있는 디스탈과 메지알 쪽에 마지널 코티칼 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스 인시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디펙트의 충분한 아래쪽 사운드한 본에 엄스 인시전이 오도록 하고, 터넬링을 통해서 릴리징을 한 다음에, 즉 아웃 컨트롤을 그대로 유지하고 버티컬 인시전 없이 해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수술 첫날 모습이고요. 힐링되는 모습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GBR 한 후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마지널 본의 경계이죠. 따라서 엄스 인시전은 반드시 이렇게 사운드한 본이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클루절 비율을 보면 이게 발치와의 미드 포션인데요. 메지알 쪽에 약간, 디스탈 쪽에 약간 있지만 결국은 GBR한 덴틴 파우더가 보도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발치 후의 모습, CT상에 5번 주변에 남아있는 약간의 크리스탈 본, 3번 주변에 남아있는 크리스탈 본의 GBR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랩을 여는 순간 이렇게 남아있는 크리스탈 본이 바로 녹게 되므로, 왜냐하면 플랩 오픈은 리모델링에서 바로 수술에 해당하므로 액티베이션에 해당하고, 그 액티베이션은 리모델링 사이클에서 바로 리접션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오래된 뼈에 리전이 있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밸런스에 의한 본 리접션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플랩을 열지 않는다, 즉 버티컬 인시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신 엄스 인시전을 이용해서 터넬링으로 텍스처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가능했다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소구치가 CT상 단근치이므로 반드시 로테이션을 해서 발치해서 라비얼 쪽 본에 대한 데미지를 최소한 줄여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더더욱 루트의 하이퍼시멘토시스의 양상으로 비대해져 있어서 발치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루트 섹션을 해서 발치하였습니다. 반드시 루트를 흔들어 놔야 되므로
로테이션 시킨 후에 섹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치 후 모습이고요.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위해서 플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버티컬 인시전을 넣는 경우 미리 설명드린 대로 박할 월이 하나도 없으므로 바로 남아있는 잔존뼈의 리접션이 우려가 돼서 엄스 인시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 엄스 인시전은 박할본 디펙트 하방에 사운드한 본 위에 놓여져야만 합니다. 인시전 후 터널링 하는 모습이고요. 남아있는 그 플랩의 박할 쪽 보면 어태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페리우스까지 다 관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3번의 디스탈과 5번의 메지알까지 전부 터널링하고 그 다음에 링괄 쪽도 마지날 본 확인해서 플랩 분리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염증 프레시 운드 만들면서 다 제거하고요. 다 제거한 후 몰더블 덴틴 파우더, 물론 BMP를 코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쉐입이나 우리 원하는 쉐입으로 몰딩한 다음에 일단은 먼저 박할 본 디펙트가 중요하므로 박할 본 디펙트의 한 덩어리 저렇게 집어넣고요. 또 한 덩어리는 알베올라 본 프라퍼 에어리아로 집어넣어서 지비아를 합니다. 모양 맘대로 할 수 있고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블러드랑 잘 섞이면서 석션해도 괜찮죠. 그 다음에 꺼지로 눌러서 잘 모양을 만들어도 파우더가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날 진지바를 링괄 쪽으로 연결해서 프라이머리 시처하는 모습입니다. 엄스 인시전이 있어서 아까 텀네일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프라이머리 클로저가 잘 되죠. 거의 시처 마무리돼 가는 모습입니다. 시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박할 코티칼 본이 많이 흡수돼 있어서 잔존에 남아있던 제1소구치의 디스탈 쪽 마지날 본 3번 쪽 마지날 본이 플랩을 여는 순간 네거티브 리모델링 밸런스에서 바로 액티베이션 돼서 녹기 시작하므로 그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플랩 리플렉션 하지 않고, 비록 박할본이 많이 녹아 있지만 엄스 인시전을 그 하방에 사운드한 본 위에 둘 수 있으므로 릴리싱 한 후 박할 링괄로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하악 전치부와 전혀 다른 플랩 디자인으로 온도의 성격에 맞게 또는 수술의 성격에 맞게 두 개의 경우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민이었습니다.